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 부산 경남 지역을 찾아 동남권 투자와 육성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PK 출신인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 언급했는데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제 저녁 부산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자갈치 시장을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는 부산에서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전날 경남 창원에서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을 보고받은 데 이은 연 이틀 PK 지역 행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경남 출신인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해양수산부가 출범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해운, 항만 사업 육성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주권 정부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꿈꾸었던 해양강국 대한민국으로의 힘찬 도약을 앞당길 것입니다. 특히 진정한 해양강국의 비전을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에서 실현할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해수부와 HMM 외에 다른 공공기관과 기업의 신속한 추가 이전은 물론 교통과 물류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도 약속했습니다. 항만과 공항,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는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남해안 전체를 아우르는 해양 관광 벨트를 구축해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수도로, 동남권은 남부 해양 수도권으로 키워내겠다는 국가 균형 발전 구상을 제시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 뒤엔 부산의 남항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는데 선거를 앞둔 터라 대통령의 동선을 두고 정치권에선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당에선 높은 지지율의 대통령 후광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됐지만 보수 야당은 바짝 날을 세웠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을 집중적으로 찾는 이유는 뻔하다며 이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 하는 거 보십시오. 온 동네 다니면서 전통시장 다니면서 온갖 쇼를 다 하는데 이거 명백하게 선거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PK 행보는 지방선거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선거를 불과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 접전 지역을 찾았다는 점에서 주목하는 시선 또한 적지 않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9년 만에 선거전에 등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격전지 PK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막판 보수 결집 기대감에 부푼 모습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대통령을 내세우다니 내란 정당답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발길은 PK로 향했습니다. 대구와 중원 방문에 이어 세 번째 공개 유세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시작해 울산과 부산까지 선거의 여왕 존재감은 여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발 디딜 틈 없는 북새통, 구름인파에 둘러싸인 박 전 대통령은 악수와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보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울산이야말로 아버지께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 결과물이다. 많이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건 국민의힘은 박근혜 효과에 한껏 부푼 모습입니다. 중도 부동층 표심을 등 돌리게 할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가 적지 않지만 샤이 보수로 불리는 숨은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건 물론 격전지 단일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끝까지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건의하겠습니다. 접전지 표심 관리에 비상이 걸린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견제에 나섰습니다. 탄핵당한 대통령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깎아내렸는데 경계감은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 직위를 상실한 그런 사람을 선거운동에 투입하는 국민의힘 모습을 보면서 저러니까 내란 옹호 정당, 윤 어게인 정당 이란 소리를 대구와 중원에 이어 PK 순회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곧이어 또 다른 격전지 강원도를 찾습니다. 선거의 여왕 등판이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한강벨트와 험지, 경북을 연이어 방문해 막바지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정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철근 누락, 서소문 붕괴 사고 등을 논의하는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한 뒤 서울 강동구와 광진구, 마포구를 찾아 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를 벌입니다. 이후 험지로 꼽히는 경북으로 이동해 오중기 경북지사 후보와 김천 구미시장 출마자들의 현장 지원 유세를 진행하고 번화가를 찾은 시민들도 만날 예정입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뒤 모든 일정을 잠정 중단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부터 현장 지원 유세를 다시 시작합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충남 지원 유세 첫 일정으로 논산 화지 중앙시장을 찾아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등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어 충남대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고향이기도 한 금산을 찾아서 도보 유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12시간 전 상판이 내려앉는 전조 증상이 발견됐지만 보강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리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원격 점검을 진행했다면 참변을 막을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지기 12시간 전 콘크리트 상판이 2.9cm 정도 내려앉는 이상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고가가 곧 붕괴할 수 있다는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무너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단차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밑으로 쳐졌다는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경고등이 켜진 뒤에도 구조물을 고정하는 크레인 투입이나 지지대 설치 같은 안전 조치는 없었습니다. 결국 같은 날 오후 2시 반쯤 안전점검 시작 30여 분 만에 상판은 무너져 내렸고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위험을 미리 인지했던 만큼 인력 투입에 앞서 하중을 나누는 작업이 먼저였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남았으니까 다른 부재들보다는 더 오래 부식이 가속이 됐을 거고 열차가 지나가서 반복적인 진동화 중이라든가 뭐 이런 에너지를 받았던 뭐 그런 부분들이 또 있었고요. 또 사람이 직접 근접 점검을 하기보다 드론이나 로봇 같은 원격 장비를 먼저 활용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드론을 띄우든 뭐 센서를 박아놓고 거기서 움직임을 이렇게 모니터링 해가면서 했던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 공사 시방서를 보면 구조물의 침하나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버팀대나 지주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의 경우 고가 아래로 철도가 지나가고 고압 전류가 흘러 보강 작업을 하기 쉽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현장이 방치된 사이 안전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도 별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하루 만에 서울시 자료 확보에 나서며 본격적인 원인 규명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철거 공사와 관련한 안전관리 계획서와 당시 입찰 발주 계약서를 이미 제출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현장이 안전수칙에 맞게 움직였는지, 또 안전보다 공정이나 일정, 예산이 우선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따져볼 거란 관측입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총경인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현장 정밀 감식을 시작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검찰도 별도 전담팀을 편성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안전사고 분야 공인 전문 검사가 포함된 10명 규모의 팀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검경은 철거 계획 수립 당시 노후 교량의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또 구조물에서 2.9cm의 단차를 확인한 뒤
현장 통제와 안전 점검 절차가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작업 도중이 아니라 위험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누가 어떤 근거로 진입을 결정했는지도 쟁점입니다. 또 발주처인 서울시뿐 아니라 시공사와 감리단의 업무상 과실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서소문 고가가 철로를 덮쳐 KTX 등 일부 열차 운행이 중단된 상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철도 복구 작업을 이번 주 안에 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과장은 어제 사고 현장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내일 밤까지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면 30일 토요일 첫 차부터 정상 운행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늦어질 수 있다며 열화 현상이 많이 발견됐고 서소문 고가가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상태라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임금 협상안이 노동조합 투표에서 70% 넘는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삼성전자 파업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다만 최대 100배에 달하는 성과급 격차에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나 노노 갈등의 단면이 투표에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과 집행부가 도출한 임금 협상안을 두고 지난 엿새간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과반 찬성 73.7%로 무난한 가결이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노조원 6만 2천 명 가운데 4만 6천 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부문 직원 위주인 제1노조, 초기업 노조의 80% 찬성, 4만 4천 명 몰표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가결 직후 노사는 사내에서 조인식을 열고 한때 총파업 직전까지 갔던 쟁의 국면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다만 투표 결과엔 내부 노노 갈등의 불씨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제1노조에서도 반대표를 던진 숫자가 10,000명이 넘습니다.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 원 성과급을 받게 되지만 같은 반도체 부문에서도 성과급이 4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비메모리 사업부 조합원들이 박탈감에 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성과급 600만 원 수준, 반도체 부문과 최대 100배의 격차가 벌어지게 된 모바일과 가전 부문 노조원이 다수인 제2노조에선 80% 가까운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제3노조인 동행노조는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 데 이어 투표 무효 확인 소송도 걸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승호 초기업 노조 위원장이 반도체와 비반도체 부문의 노사규섭 분리까지 거론하는 등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반도체 부문의 수장인 노태문 대표이사는 임직원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경쟁력을 회복하고 성장의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며 다독였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노조 투표가 가결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성과급 배분 방식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부담이 커지면 결국 고용 안정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파업까지 치닫는 위기는 넘겼지만 노사가 합의한 성과급 배분 방식은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하며 기업 입장에선 성과급이 고정비처럼 굳어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의 부서별로 또 원청, 하청 간의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도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결국 고용 안정성에 관한 논쟁에 불을 지필 거로 내다봤습니다. 높은 성과급을 주는 만큼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성과급의 정규직 보호를 받는데 두 가지를 다 가져간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근데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뭐 사회적으로나 뭐 시장 경제 시스템으로나 지속 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논의는 산업 현장에 AI 도입과 맞물려 증폭될 공산이 큽니다. 최근 글로벌 플랫폼 기업 메타는 전 세계 인력의 10%인 8,000명을 해고하고 AI 중심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자동차가 개발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을 두고 노조가 반발하기도 했는데
피할 수 없는 물결이라는 시각도 공존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면은 이게 흔히 말하는 워크쉐어링, 잡쉐어링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노동 생산성이 되게 높아지는데 사람이 똑같이 일을 하게 되면 일자리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대 기업의 노사 협상 결과는 임금과 성과급 체계, 고용까지 노동 전반에 걸쳐 새로운 의제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카카오 노사가 2차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가 다음 달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본사 노사는 어제 오후 3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에서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카카오 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는 이란제 미사일임을 확인하고 공격 주체가 사실상 이란임을 결론지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정밀조사 결과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 엔진은 이란산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하고 부품에서 이란의 제조사 것으로 추정되는 각인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탄두는 이란의 대한 미사일인 누르 또는 카데르와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저녁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를 청사로 불러 정부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이란 측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는 외교부 방문 이후 청사를 떠나면서 이란은 이 문제와 관련해 모두 부인한다면서 이란은 절대로 개입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대국들의 거짓 깃발 작전이라면서 그런 작전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화가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을 포기하더라도 제재 완화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 PBS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PBS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이 제재 완화의 대가로 고농축 우라늄을 포기하게 되느냐는 질의에 제재 완화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제재 완화의 대가로 고농축 우라늄을 포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이 종전 양해각서 초안에 미국이 이란 주변에 주둔한 병력을 철수하고 해상 봉쇄도 푸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완전히 날조된 보도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이란 국영방송이 미국과 협상 중인 종전 양해각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일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란은 한 달 안에 군함을 제외한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수를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고 미군은 이란 인근에서 철수하고 해상 봉쇄를 해제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또 이란이 오만과 협력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해상 교통을 관리하고 항로를 통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협상의 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란은 실질적인 검증 없이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협상은 현재 양측이 초안 문구를 다듬으면서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합의가 60일 이내에 이루어지면 양해각서는 구속력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형태로 승인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백악관은 이란이 통제하는 매체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그들이 공개한 MOU는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누구도 이란 국영방송이 내보내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며 사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해각서에는 레바논 전선에 대한 휴전도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의회 안보위 의원은 초안에는 1단계 조치로 미국이 모든 전선, 특히 레바논에서 60일간의 포괄적 휴전을 보장하도록 규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휴전 범위에 레바논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이스라엘의 반대로 미국과 이란 간 교전만 중단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초안 내용에 대해 이란과 미국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막판까지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지방선거의 변수를 짚어보는 YTN 기획 시리즈 지방선거 방정식 지식 시간입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는 마치 2018년 지방선거를 보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선거를 말하는 인물, 구도 이슈 가운데 구도 이야기입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오늘의 이 승리는 국민 여러분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8년 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진보 여당은 14대 2라는 역사적 압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당시의 선거 구도는 이번 지방선거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허니문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으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 또한 8년 전 70% 안팎의 지지율을 달리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결과는 불버릇 뻔할 수밖에 없고 저는 우려하는 것이 2018년도에 대구 경북을 빼고 다 삭설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구도가 완전히 같진 않습니다. 2018년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가 분열하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 분열돼 선거를 치렀지만 이번엔 대부분 지역이 1대1 대결 구도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과 무소속 출마, 그리고 윤어게인 논란으로 국민의힘 내홍이 계속되곤 있지만 양자 구도라면 막판 결집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8년 대선 직전엔 북미,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불어온 한반도 평화 훈풍은 정부 여당의 악재를 모두 집어삼켰지만 지금 남북 관계는 냉랭합니다. 야당이 이슈화하는 부동산 세금 문제나 조작기소 특검법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달라진 유권자 성향입니다. 8년 전 선거의 구도와 이슈는 민주당이 강남구청장까지 당선시킬 정도로 영향력이 컸습니다. 하지만 현재 강남 3구는 부동산 이슈가 누적되며 보수 정체성이 뚜렷한 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른 지역도 선거 구도나 이슈보다 소득이나 부동산 등 자신의 생활에 밀접한 이슈에 반응하는 유권자가 늘고 있습니다. 8년 전과 닮긴 했지만 이번 선거를 예단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민선 9기 충북도정을 이끌 도지사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용환 후보와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신 후보는 경제와 일자리, 세대 교체를 앞세우고 있고 김 후보는 민선 8기 도정 성과와 연속성을 강조하며 재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용환 후보는 이번 선거를 충북의 변화를 이끌 경제형 도지사를 뽑는 선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가 출신이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정책과 충북 현안을 빠르게 연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충북을 이런 미래 충북으로 만들어가고 글로벌 경쟁 환경, 권역 내 경쟁 환경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 창업 특별도 충북을 1호 공약으로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는 민선 8기 충북 도정을 이끈 현직 지사로 지난 4년 동안 뿌린 혁신의 씨앗을 민선 9기에서 완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송 K바이오 스퀘어 기반 조성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의료비 후불제, 도시농부 사업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을 벌려놨고 성과도 있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를 더 확보해서 하던 일을 잘 마무리하고 더 좋은 성과를 내서 신 후보는 청년이 떠나지 않고 기업이 투자하는 충북을 만들기 위해 창업 생태계 조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도정 운영도 소통과 실용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벤처캐피탈 대표를 했던 경험을 10분 살려서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 데스밸리를 넘어가지 못한 분들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함께 갈 수 있는. 김 후보는 민선 8기에서 추진해온 현안을 마무리하고 충북 발전의 기반을 더 넓히겠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송 동부장 건설을 통해
충북을 스포츠와 문화 공연의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형 공연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공연하고 한류의 이 나라를 빛낼 수 있는,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전시장, 공연장을 만들어야겠다. 새로운 경제 도정을 앞세운 도전자와 도정 성과의 완성을 내세운 현직지사. 민선9기 충북의 방향을 결정한 지역민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가 수습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소방, 경찰, 서울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대처 상황을 보고받은 윤 장관은 빠른 수습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철도 운행 장애에 따른 교통대책과 잔해 등을 철거하기 전에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윤 장관은 엄정한 원인 조사와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서울시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잔여 교량 시설물을 조속히 철거하고 철도 운행 재개를 추진하겠다면서 40시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경의선 철도는 이 작업이 끝난 뒤 개통됩니다. 서울시는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 확보와 피해자 지원, 사고 수습, 복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족에 대해서도 3인 1조로 꾸려진 전담 공무원이 29일까지 사망자 안치병원과 장례식장에서 구호금과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부상자를 위해서는 치료비뿐 아니라 장애 등급에 따라 위로금,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서울시로부터 철거 공사 관련 안전관리 계획서를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경찰은 안전수칙이 기재된 계획서와 함께 고가차도 철거 사업 관련 입찰 발주 계약서도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그제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어제 새벽 4시간가량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 정밀 감식을 벌였습니다. 그제 오후 2시 반쯤 서울 미군동에 있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이 무너지면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열차 운행이 이틀째 차질을 빚으면서 시민들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중으로 철도 복구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사고 잔해가 수습되고 열차가 정상 운행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역 전광판에 KTX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는 안내가 떠 있습니다. 현장 매표소에는 기차표를 바꾸거나 취소하려는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코레일 열차 운행이 이틀째 차질을 빚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열차 운행 취소 통보를 받은 승객들은 계획했던 일정을 미루거나 취소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포항에 9시 23분 예약을 해서 가기로 됐는데 지금 나와서 출발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취소 문자가 떴어요. 포항이 2시 33분밖에 없네. 아, 머리 아프네. 방법이 없다고 하니. 아침 9시 8분 거 천안 가는 거를 끊었는데 그게 완전히 취소가 돼가지고 서울에서 천안 아산 가는 것도 없어가지고 9시 58분 거 입석을 끊었습니다. 코레일은 KTX 서울역에서 행신역, 서울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일부 구간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열차 운행이 중단되거나 일부 구간이 조정되면서 고속선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66%, 전체 운행률은 80% 수준에 그쳤습니다. 코레일은 서울시의 잔해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과 레일 등을 점검해 정상 운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중으로 철도 복구 작업을 마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작업이 지연될 경우 열차 운행 차질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이 투표 결과 가결됐습니다. 팽팽한 줄다리기 협상 끝에 파업 위기를 넘겼지만 이번 사태가 부른 노노 갈등과 주주 반발 문제 등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격동의 시간을 이지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위기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달 투쟁 결의대회였습니다. 임직원 절반 이상이 가입한 거대 노조는 조합원 4만 명을 동원해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노조가 띄운 핵심 선결 과제는 바로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를 통해 메모리 사업부 1인당 6억 원 수준을 보장하라는 요구에 사측이 맞서면서 눈치 싸움만 한 달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예고된 총파업을 2주 앞두고 성사된 첫 사후 조정에서도 노사는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최대 100조의 피해가 예상되는 위기감 속 먼저 손을 내민 건 사측이었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이 노조 사무실까지 찾아갔고 이재용 회장은 한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호소했습니다.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노사는 2차 사후 조정에 나섰지만 끝내 적자 사업부에 대한 성과급 배분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아서 조정은 종료를 했습니다. 장소를 옮겨 다시 시작된 협상. 노사는 예고된 총파업을 불과 1시간여 앞두고 극적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끝까지 조정 역할을 맡아주신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사는 이번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노사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호황을 맞은 메모리 사업부에는 1인당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반면 가전 모바일 직원이 받는 금액은 600만 원으로 무려 100배의 차이가 나 또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노노 갈등에 불씨가 됐고 주주들은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성과를 배당하는 게 우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세전 영업이익의 12% 적산 할당하는 어떠한 노사 합의도 위장된 유업 배당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으며 반도체 사업 부문에 집중된 성과급 제도가 합의안 가결로 현실이 되면서 삼성전자의 노노 갈등과 다른 기업들로 번지고 있는 M% 성과급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신현송 총재 취임 후 첫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1.7%로 높았던 점과 1,500원대 환율을 고려하면 이달 기준금리가 연 2.5%로 동결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동결이 되더라도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선 통화 긴축을 의미하는 매파적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관측돼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발표합니다. 한은이 지난 2월에 발표한 올해 성장률은 2%, 물가 상승률은 2.2%였는데 반도체 수출 호조와 고유가, 고환율을 고려하면 각각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날 8,000피 탈환에 이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코스피가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갈지 관심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배 ETF 출시로 두 종목 주가가 급등하면서 코스피가 질주했는데 이런 추세라면 연내 10,000포인트 도달도 가능할 거란 증권사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5월 넷째 주 아파트값 동향을 발표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 매물이 빠르게 급감하면서 집값 상승 압력도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한동안 주춤했던 강남권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고 중저가 지역 상승세는 계속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이번 주에도 커졌을지 관심입니다. 1분기 가구의 소득과 지출 등이 담긴 가계 동향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542만 2천 원으로 한 해 전 같은 분기보다 4% 늘었고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 소득 증가율은 1.6%였습니다. 다만 소득 상하위 격차가 벌어져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은 5.59배로 한 해 전 같은 분기보다 확대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LG전자 업무센터에서 흉기를 휘두른 협력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LG전자 임직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LG전자 사업장입니다. 오전 11시 20분쯤 이곳에서 상주하며 일하던 협력업체 직원 60대 남성 A씨가 건물 2층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동요하지 마시고 열심히 근무하십시오. 이런 기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다 그래죠. A씨가 휘두른 흉기에 LG전자 임직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이 각각 옆구리와 팔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 처음 봤어, 현장. 처참했죠, 몰라서 이후 A씨는 공항철도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곳에서 10여 분가량 떨어진 마포구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협력업체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2차례 전화를 걸었고 A씨는 마지막 통화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으니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A씨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역에 긴급 배치돼 있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서울 수서동 하수관 정비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됐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바로 옆 도로. 노란색 경찰 통제선 아래로 땅이 깊이 패였습니다. 난 12시 20분쯤 노후 하수관 정비 공사 도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3명이 흙더미에 깔렸습니다. 2명은 스스로 빠져나왔지만 하반신이 갇힌 6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토사 붕괴를 막는 부목이 없었다는 현장 작업자의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는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새벽 4시쯤에는 서울 마포구 상수동 강변북로를 달리던 택시에 불이 났는데 운전자는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은 앞바퀴와 차량 엔진룸 일부를 태우고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20분 3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의 첫 공판을 엽니다. 친부는 지난달 9일 경기 양주시 옥정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3살 아들을 돌침대에 세게 내팽개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친부는 당시 아이가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데도 기저귀에 소변을 보는 상황에 갑자기 화가 나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불기소 처분됐던 학대 의심 사건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단체 대표에게 피소당한 시민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시민 A씨의 모욕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소녀상 인구에서 소녀상 철거촉구 집회를 하는 보수단체 대표 김병헌 씨를 향해 매국노라는 취지로 비난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의지를 담아서 오수분기였습니다. 오늘부터 공약을 수치로 표시를 해서 이렇게 의지를 시민 여러분들께 전달을 합니다. 오늘부터 기대해 주십시오. 하루에 하나씩 수치를 반영합니다. 정원호 후보 측의 해명은 모두 사리에 맞지 않는 해명이라는 건 아마 들으시면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공익사업을 하는데 왜 개인 투자자의 투자금을 받습니까? 전형적인
박원순 시즌2의 징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시장 3세판도 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시장 4번 했습니까? 4번. 너무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잘한 거 하나라도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다. 저는 한강버스, 세미둥둥성, 그리고 이번에 GTX 철근 누락 뭐 이런 것만 생각이 납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책임지는 것을 제1의 책무 덕목으로 여깁니다. 서울 시민의 안전을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말 시장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고로 인해서 희생되신 세 분의 명복을 빕니다. 부상자 세 분의 조속한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희생자 가족들과 부상자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캠프의 최현희 본부장은 오세훈 시장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내리기도 했는데 후보님 생각 어떠십니까? 사고에 대한 수습과 또 구조가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현직 시장으로서 정말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세 분의 고인의 정말 그 유가족분들께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참으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요.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선거운동은 잠정적으로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강원 지역과 서쪽 곳곳으로는 산발적인 비구름이 자리해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는 흐린 가운데 곳곳에 약한 비가 이어질 텐데요. 전국에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지만 양이 적어도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날이 점차 개겠지만 전국적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미리 점검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는 조금 낮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2에서 5도 정도 웃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9.1도, 대구는 19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와 부산 28도로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더 오르면서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